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정말 많은 멤버십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웅덩이에서 잘 줍줍해서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모두 축하드리고 저는 쌍바닥과 추가하락에 대해 언제든지 또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5줄 구간에 돌아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00% 수익률과 1억 7,3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135% 수익률과 8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도 약 1,000만원 정도 수익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 환율이 좀 떨어져서 환차익이 좀 줄었고 비트코인도 다시 마이너스로 진입하면서 총 2억 3천만원 정도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계좌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또 진입했는데 저는 이럴 때 웅줍을 또 째려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로는 타겟의 실적 발표, 7월 FOMC 의사록,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있습니다. 우선 타겟의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 미국 경제, 소비가 탄탄한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공유드리겠지만 이제 우리는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 유무를 더욱 중요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타겟의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며 그 이후 의사록과 파월 잭슨홀 연설이 있죠. 우리는 파월의 연준 발언에서 대체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까요? 아까 타겟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금리 인하보다도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투자자들의 해석, 심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호재로 여기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로 악재로 여기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했었죠. 자, 그동안 2023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AI 강세장과 함께 미국 증시가 호재로 여기며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 해석, 심리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슬슬 경기 침체 우려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시원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매스컴과 유튜브에서는 금리 인하를 강조하겠지만 전 경기 침체의 유무 또는 그 깊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그동안 2년 동안 강세장을 살펴보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는 나쁜 뉴스를 호재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크게 상승해왔던 강세장이었습니다. 왜? 경제가 안 좋게 나오면 얼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테니 말이죠. 즉, 금리 인하 기대감을 중요했던 주식시장이었고 이 기대감으로 2년 동안 2022년 10월 최저점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거의 수익률 100%, 즉 2배 상승한 나스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들어서 느껴지는 게 뭐냐? 바로 투자자들의 해석, 이 심리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또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점점 경기 침체 우려로 변동성을 키운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번 조정장에서 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침체 우려의 미국 증시도 2년 만에 최대 폭락을 했고 NK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조정장을 만났죠. 자, 이 그래프가 현재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호재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로 요동치는 주식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번 7월 말부터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실업률이 예상보다 너무 높게 치솟았기 때문이죠. 즉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겨난 것이죠. 이때 경기 침체 확률이 확 높아지면서 당연히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늘색 그래프를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이게 호재로 주식시장도 상승해야 하는데 반대로 이번에 주식시장은 급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진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최근 낮아졌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해소되기 시작하니까 반대로 주식시장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제 시장의 해석, 심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호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즉 이젠 금리 인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온다면 얼마나 깊게 오느냐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매일매일 제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미리 대비해 두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또 반등하고 나니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또는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라는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경제학자, 유튜버, 대기업의 CEO, 전문가,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맞춘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라는 이 모든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모두 즐거운 상황을 만들어 두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번 조정장 웅덩이에서 줍줍을 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면 계좌 상승을 즐기면 되는 오즐이라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 둔 겁니다. 반대로 과거 역대 조정장들을 살펴보면 언제든지 쌍바닥이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계단식 하락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저는 낙관론자이며 상승론자이지만 그럼에도 무지성 롱을 외치진 않습니다. 하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락했을 때의 대비를 미리 해두는 투자자죠. 그렇다면 이 쌍바닥 또는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 이게 대체 뭘까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일까요? 아닙니다. 하락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것은 최근 지속적으로 지겹게 강조드리고 있지만 현금 비중입니다. 이 현금 비중이 있냐 없냐에 따라 웅덩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투자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고 이 웅덩이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일 텐데요. 반대로 현금 비중 없이 주식에 몰빵만 해두게 되면 웅덩이 하락이 찾아왔을 때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공포가 내 심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을 현금이 없으니 오로지 이 모든 것이 위기로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자이지만 우리는 특히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로 욕심을 부리고 있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덜 먹더라도 현금 비중을 꼭 들고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돈 벌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이 돈이 순식간에 확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현금 비중을 얼마나 들고 있어야 하냐? 이 부분에 대해 또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현금 비중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월 소득이 좀 괜찮다, 높다 싶은 분들이나 아직 젊은 편이라 세월을 많이 활용해 여윳돈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다 라는 분들은 주식 비중을 80% 정도, 현금은 20% 정도로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 비중은 하락장이나 대폭락장에서 사용할 현금 비중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나는 월 소득이 좀 낮은 편이다 또는 나이가 좀 있어서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시간을 비교적 많이 활용할 수 없는 편이다 라는 분이라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식 비중을 70%로 가지고 현금 비중을 30%로 맞추거나 주식 비중을 50%로 만들고 현금 비중을 50%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시고 스스로 자산을 불릴 수 있으면서도 위기가 왔을 때 내 소중한 돈도 지킬 수 있는 그 비중을 정하셔서 원칙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 비중이 너무 적다, 10% 미만이다 싶은 분들께서는 저라면 이럴 때 더 오르더라도 욕심을 내려놓고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이미 최소 10% 이상 현금 비중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보유합니다. 그러나 지금 몰빵되어 있으시거나 현금 비중이 내 상황에 비해 너무 적다면 이럴 때 늘려놓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르더라도 후회하지 말고 말이죠. 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외치는 워렌 버핏이지만 그 역시 애플 비중을 약 절반 정도 줄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두 다 팔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요. 진짜 더 오래 보유하기 위해 절대 안 건드리겠다는 수량을 남겨놓고 나머지 리밸런싱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코카콜라나 몇몇 종목들과 비슷하게 정확히 딱 4억 주만을 남겨두고 매도했기 때문이죠. 장기 보유를 외치는 워렌 버핏, 세계 1위 주식을 그는 왜 리밸런싱 하는 걸까요? 그는 이론이 빠삭한 투자자가 아니라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언제 사든 상관없고 아무 때나 거치식 몰빵 매수를 해놓고 월급 들어올 때마다 무지성으로 매수하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투자자들 중 또는 부자들 중 그렇게 무지성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두 싸졌을 때 줍줍한 투자자들이죠. 즉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그러니 현금 비중을 꼭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이론 속엔 여러분의 환경, 상황, 심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심리, 마인드, 돈그릇까지 고려해서 그에 맞는 실전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전히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웅덩이 저점에서 여러분들과 잘 줍줍할 수 있었죠. 왜? 우리는
올랐을 땐 매수하지 않고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었으며 기회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추가로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 자료 또한 공유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추가 하락, 쌍바닥을 얘기했다고 매도, 숏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맞출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의 8월 웅덩이는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8월을 표시한 겁니다. 모두 다 매우 좋은 웅줍 기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추가로 글로벌 유동성의 장기 그래프를 봐도 유동성이 이제 다시 공급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두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는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이걸 잘 설정하시고 저와 함께 최대한 오래 지속해보시죠. 여러분이 최악의 경우 돈을 잃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돈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제 돈은 제가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산을 점점 불려나가면서도 돈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게 설정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때에 따라 현금을 10% 정도 또 언제는 30% 정도까지 늘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현재 4년 동안 지속해오고 있는데 제 자산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계속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부자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웅덩이 매매법과 현금 비중 그리고 시간을 활용하신다면 점점 계속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